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의대 심장내과 김봉준입니다. 오늘 저는 신부전 쉽게 진단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신부전 쉽게 진단하기입니다. 먼저 신부전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고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오늘 주제인 신부전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온 혈액이 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질환인데요. 이것을 좀 더 임상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보면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말초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로 인해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이상이라 하면 좌심실 비대, 좌심방 확장이 있겠고, 기능적 이상이라고 하면 좌심실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이 저하된 것을 말합니다. 신부전은 발생 시기에 따라서 만성, 급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만성은 박출률에 따라서 박출률 저하, 박출률 보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신부전은 처음 신부전이 진단된 신부전과 기존의 신부전이 악화된 급성 비대상성 신부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급성이든 만성이든 수분 저류의 증거가 있다면 통합적으로 울혈성 신부전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에서 좌심실의 박출률, LV의 이젝션 프레셔라 하는 것을 가지고 40% 미만일 경우라면은 박출률 감소 신부전, 그 다음에 40에서 49%라면은 경계형 박출률 신부전, 50% 이상이라면은 박출률 보존 신부전으로는 용어를 써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은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신부전 학회에서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전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부전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허혈성 심질환, 심근병증, 판막질환, 부정맥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것들도 다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인자들로 인해서 심근의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됐을 때 우리 몸에는 레닌 엔지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 또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게 될 때 신부전의 경과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증상이 발생하고 예후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신부전을 진행시키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신부전은 정도에 따라서, 증상과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나누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지 D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전은 비교적 예후가 안 좋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신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폐암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암보다도 더 예후가 안 좋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자료를 분석을 했던 걸 보시면 전체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을 봤을 때 1년 생존율은 91%, 5년 생존율은 79%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부전의 증상이 발생하는 기전을 좀 살펴보면 좌심실이 늘어날 때 확장기 말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좌심방의 압력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결국 폐울혈, 폐부종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숨이 차는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겠고, 누울 때 더 숨이 많이 차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여서 숨을 쉬는 그런 귀저호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도 생길 수가 있고, 운동 능력 저하, 피로감, 부종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신부전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징후로는 경정맥이 압이 상승하면서 확장되고
제3심음이 들리고 심잡음이 들리는 이런 징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입원했던 환자의 다리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지 부종이 굉장히 심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것을 함요 부종이라 하는데, 이것이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함요 부종이 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과 징후들은 크게는 좌심부전에 의한 증상, 우심부전에 의한 증상을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좌심부전에 의한 주된 증상은 주로 숨이 차고 이렇게 기침이 나고 이런 것들이고, 우심부전이 주된 증상들은 수분 저류에 의해서 다리가 붓거나 복수가 차거나 간이 비대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을 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이 호소하는 호흡곤란의 정도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능적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일상활동에도 증상이 없는 정도를 클래스 1이라고 하고, 일상활동에 증상이 있는 정도를 2, 일상활동보다 더 낮은 활동에도 증상이 있는 것을 3, 안정시에도 증상이 있으면 클래스 4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심부전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심부전 증상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심부전이 의심되는 환자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자가적으로 이렇게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심부전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대한심부전학회에서 만성심부전 진료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성심부전의 진단적 접근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부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복합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부전에 합당한 증상과 징후가 있는지를 찾고 심장에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심부전의 진단적 접근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심부전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혈액검사, 초음파 이런 순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병력 청취를 잘 하셔야 되고 신체 검진,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이 있던지, 고혈압이 있는지, 항암 치료와 같은 심독성 있는 약제나 방사선 치료에 노출된 병력이 있는지, 또는 이뇨제를 투약했던 적이 있는지, 또는 자위호흡이나 발작성 야간호흡 곤란의 양상의 증상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신체 검진에 있어서는 폐수포음이 들리는지, 또는 하지 부종이 있거나 심잡음이 있거나 경정맥 확장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고, 심전도에도 비정상 소견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견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심부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혈청 바이오마커 검사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BMP라고 하는 혈액 검사는 기준치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으로 나온다면, 정상이라면 역시나 심부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BMP나 NT-proBNP라고 하는 검사는 심부전의 진단에도 필수적인 검사이기도 하지만 심부전의 중등도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해석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BMP라고 하는 검사가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경흉부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부전의 원인 질환이나 악화인자를 찾아보고 치료를 시작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신대병원에 내원했던 환자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46세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 기저질환도 없는데 1개월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젊은 여자치고는 심장에 심비대가 굉장히 심하고 BNP 레벨도 많이 올라 있어서 바로 심장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심한 승모판 역류가 있었고 승모판의 탈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원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렇게 심부전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들은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나 이완 기능, 또 심실이나 심방의 크기나 부피, 심실벽의 두께, 판막의 모양과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심부전에 있어서 검사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부전의 진단에 있어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확인해야 된다고 정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구조적 이상이라 하는 것은 좌심실 비대, 좌심방 확장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고 이 기능적 이상이라 하면 좌심실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심장 초음파의 파라스터나 롱액시스 뷰에서 이런 M모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좌심실의 직경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심실 구혈률 LV의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피컬 뷰에서도 이런 심슨 메소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좌심실 구혈률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완 기능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E와 E'의 레이쇼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에이피컬 포챔버 뷰에서 컬러 도플러에서 우리 마이트랄의 오프닝 팁에 우리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통해서 이완 초기의 혈류 속도인 E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뷰에서 우리 그 마이트랄의 에눌루스의 septal과 라테랄 위치에 PW를 걸어서 티슈 도플러 이미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심근 조직의 이완 초기의 속도를 E'이라고 하는 속도를 우리가 측정하실 수가 있고 septal과 라테랄에 측정된 값의 평균을 처음 구했던 E 벨로시티를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E of E'이라 하는 지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라고 하는 좌심실 충만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심부전에서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 비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좌심실 질량 지수 LV mass index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파라스타나 롱액시스의 M모드에서 좌심실의 두께를 측정을 하시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심실이 확장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좌심방 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좌심방의 직경이나 면적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Modified Simpson Method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했던 이런 심장 초음파들의 지표를 가지고 환자의 증상과 징후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진단을 하시게 되는데 이에 그 좌심실 구혈을 가지고 이 환자가 박출률이 보존되어 있는 심부전인지 저하되어 있는 심부전인지 구별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구조적 이상, 기능적 이상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적 이상 진단 기준을 보시면 좌심방의 용적 지수가 34ml/제곱 이상 또는 좌심실의 질량 지수가 남자는 115, 여자는 95g/m 제곱 이상일 때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 기능적 이상에서 보시면 이완 기능 평가했던 지표 E와 E'의 레이셔가 13 이상이거나 또는 E'의 평균값이 9 미만일 때 기능적 이상을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증례를 통해서 진단 과정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61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숨이 차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으셨고 이학적 소견으로 양하지 부종, 경정맥 확장 소견이 보였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보시면은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심비대 소견이 보이고 심전도에서는 맥이 불규칙한 심방세동 소견이 보입니다. 이 환자 3개월간 호흡 곤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심부전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 심부전의 가능성을 평가해 볼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 과거력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신체 검사상 양하지 부종과 경정맥 확장이라는
심부전에 저명한 징후가 관찰이 되고 심전도에 심방세동이라는 이상 소견도 관찰이 됐기 때문에 심부전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단계로 혈청 바이오마커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서 진단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많이 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좌심실 구혈률이 감소되고 좌심방, 좌심실이 커져 있고 이런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다 보이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심부전에 의심이 돼서 가능성을 평가를 했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 특히 박출률 저하 심부전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